그 설사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배가 아플 때 배를 만져보면 단단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약간 규칙적으로 또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네. 좋아요, 꾹, 구독. 요즘에 약간 이렇게 최근에 저한테 꽤 여러 명이 연락이 온 게 자연관장인지 모르겠다면서 화장실에 굉장히 많이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진짜 배탈 난 것처럼 화장실 너무 많이 가는데 최근에 어떤 분은 화장실 10번 가셨다고. 하루에? 하루에 제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인지 아니면 이제 예정이 가까워졌으니까 자연관장인지 화장실을 10번 갔는데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자연관장,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은 이제 출산이 임박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관장이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장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염과 자연관장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하루에 10번 정도 가면 그건 자연관장은 아니죠. 그죠? 네, 장염이죠. 보통 뭔가 이상한 거죠. 네. 네, 이것이 똥배인가 아기 배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연관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37주, 36주, 37주 막달에 갈수록 하루에 뭐 2-3번 정도 변을 좀 무르게 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 모두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관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루에 10번 이상 간다는 거는 성인들이 대부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게 한 2-3번 정도 변을 보는 건데 그것보다 더 본 거는 뭔가 그 장염으로 인해서 이제 설사를 하는 건데 그 설사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배가 아플 때 배를 만져보면 단단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약간 규칙적으로 또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네, 탈수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장염으로 이제 뭐 진단이 대부분 내려지고 심하신 경우들은 수액을 맞기도 해요. 왜냐면 탈수가 이 자궁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때 수액을 맞게 되면 자궁 수축이 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자연관장은 아니라고 장염. 네. 그러니까 저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산모님이 예정일 이제 이슬도 봤어. 네. 그 막 이제 진짜 변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이제 규칙적으로 그렇게 수축이 잡혀서 입원을 하셨어요. 순천향에. 그리고 한 3cm, 2-3cm 정도 또 열렸다고 하니까 입원을 해서 하루를 꼬박 봤는데 진행이 안 돼요? 장염이었어요. 그 태어나시고 일주일 뒤에 아기 낳으셨어요. 아니 근데 계속 되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종종 근데 난 있어요. 요새 종종 있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화장실 계속 가거나 이제 설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뭔가 잘못 먹었나 할 수 있는데 저희 산모님 같은 경우는 셋째인데 예정일쯤이면 배가 너무 아프대. 근데 또 규칙적으로 아파. 그럼 너무 아파하셔. 그래가지고 셋째였으니까 규칙적으로 아파하고 그다음 셋째들 내진에 보면 좀 열려있는 경우 있잖아요. 또 3cm 열려있네? 그러니까 입원해서 근데 많이 아파하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수축이 이제 만져봤을 때 너무 약한 거죠. 약하긴 한데 근데 규칙적이야. 그쵸. 근데 셋째야. 그래서 하룻밤을 꼬박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가시더니 배가 안 아파지신 거예요. 수축도 없어졌어. 그래서 집에 가신 경우가 저 3번이나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자연관장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장염이다. 그럼 어느 병원에 가야 돼요? 원래 다니던 병원에 가시면 되세요. 산부인과랑 거의 분만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산모님들은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에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24시간 사실은 산모님들을 대부분 다 케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가 좀 설사를 너무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배인지 모르겠지만 자궁 수축이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병원 분만실에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가셔서 뭐 초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동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장염기가 있다 그러면 수액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간단한 처방 정도는 일반 병원에서 다 가능하시거든요.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세요. 다니던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시는 게 낫고. 저희 산모님 중에 또 한 분은
그러니까 변비기가 좀 심하셔가지고 화장실을 며칠 못 갈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그냥 임신을 안 해도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헷갈리신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 배가 또 뭉치고 자궁 수축과. 아프고, 그러니까 배가 단단해진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면 또 괜찮아지신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까지냐 마금일 이제이라고 처방까지 받아서 네네. 이제 그거가지고 마금일이 이제 배변 완화 연화제 뭐 그러니까 배변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변비약이거든요. 뭐 그런 거 너무 심하면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좌약으로 약국 같은 데서 파니까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한데 또 임산부들은 좌약 같은 것도 본인이 하게 되면 또 진통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산부인과 의사쌤하고 상담하고 하시고. 진료 후에 뭔가 처방을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 운동이 원활해야 애 낳는 것도 편하겠어요. 임신기가도 편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산균 같은 거 챙겨 드시고. 좀 잘 챙겨서 드시고 이제 자두 말린 거 왜 임산부들한테 푸른. 많이 푸른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위주의 식단을 좀 짜셔가지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맞아, 물을 안 드셔. 그렇죠. 그리고 차는 물이 아니에요. 나 차를 하루 종일 드시는 분 있더라고. 보리차를 그러니까 물 대신 왜 집에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드시는 분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겨울이 돼가면 추워지잖아요. 하루 종일 하얀 물은 한 번도 안 드시고 계속 그런 물만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자기는 본인은 물을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입술을 보면 되게 말라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임신 마지막 달에 이렇게 이제 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 30주 이후부터는 늘 좀 약간 이렇게 변에 좋은 음식. 샐러드. 네. 샐러드도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래기. 시래기 되게 좋아요. 생야채를 못 맞으시는 분, 좀 안 맞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좀 찬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서는 그냥 꼭 나물 또 하나하나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근데 또 샤브샤브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약간 찜 있죠. 그냥 살짝 쪄서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소스에 찍어 드시는 그런 것도 그거 쌈 싸 먹어도 되겠다. 숙채로 해가지고. 숙채. 숙채 괜찮지. 역시 영양.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 결국에 다 이게 귀결돼 있는데 먹는 그렇지. 거라 되게 쉽네. 먹는 거 물 야채와 먹어야 되는 게 물. 아니라. 그렇죠. 물 많이 드셔야 돼. 임신을 하면 식사를 할 때 조심을 하시면서 드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 임산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장염 걸려서 탈수로 이어지고 또 이게 조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가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하시고 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변에 좋은 음식 드시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약간 배탈이 났는데 그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배탈이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근데 뭐 자궁 수축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물 많이 드시고 좀 하루 뭐 한두 끼 좀 거르고 그리고 괜찮아지면 괜찮죠. 근데 이제 막 이게 자궁 수축으로 유발되면 그거는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가세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이게 자궁 수축인가요? 저는 그냥 가서 확인을 하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